어머, 이게 누구야? 중학교 때 거지 냄새 나던 강민주 아니야? 역시 바닥이나 기는 게 네 팔자야. 냄새 나니까 이걸로 가려줄게. 화려한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버스 기사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마시던 커피를 강민주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순식간에 벌어진 일. 하지만 사모님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커피를 뿌려버린 그 절뚝거리는 버스 기사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전 사령부를 호령하는 사령관 대행 별 2개의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 팔아넘긴 불량 헬기와 장갑차의 비리를 캐기 위해 이 보육원에 잠입한 살아있는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라마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산동네 꼭대기에 자리한 작은 보육원 마당에 경쾌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노란색 통학버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강민주가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겉보기엔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소박한 버스 기사.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진짜 정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 대행 투스타 소장 강민주였습니다. 민주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강아지들. 다치지 않게 조심히 타야지.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벽과 소박한 마당이었지만 그곳은 언제나 아이들의 티 없는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보육원장이 다가와 민주에게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말에 와주었네. 늘 고맙다, 민주야. 원장님도 참, 제 집이나 다름없는걸요. 민주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통학버스를 몰고 아이들의 소풍을 책임지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굽은 등에 흙먼지 묻은 작업복,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 겉보기엔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형편 넉넉지 않은 중년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3시, 소풍을 마치고 돌아온 보육원 마당의 평화가 요란한 배기음 소리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끄러지듯 들어온 최고급 대형 세단 세대에 방산업체 산하희망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 전달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든 카메라 기자들이 우르르 진을 치는 가운데 세단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에 아찔한 굽의 구두. 재단 이사장 서미란이었습니다. 그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카메라를 향해 한없이 자비롭고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끝까지 돕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증스러운 미소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내려주고 마당 한구석으로 차를 빼려던 민주의 노란 버스가 미란의 세단 앞 좁은 길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아, 진짜. 기사 불렀어? 차 좀 빨리 빼라고 해. 카메라 렌즈가 잠시 다른 곳을 향한 사이 미란이 신경질적으로 구두굽을 울리며 버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민주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땅을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를 바로 돌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민주와 삿대질을 하려던 미란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순간 미란의 화려한 얼굴에 경악과 함께 잔인한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강민주 아니야? 미란의 새빨간 입술이 비틀리며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중학교 때 거지 냄새 난다고 애들이 다 코 막고 피했던 그 강민주 맞지? 30년 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를 벌레 취급하며 짓밟았던 학교 폭력의 주동자. 그 악랄했던 동창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민주의 작업복과 불편한 오른쪽 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휴, 다리까지 저는 꼴을 보니. 넌 평생 남들 발밑에서 바닥이나 기어다닐 팔자 맞았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후지니? 미란의 신경질적인 턱짓에 건장한 수행원들이 다가와 민주의 양어깨를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오며 민주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놀란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란이 들고 있던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서서히 기울였습니다. 기사 노릇하느라 피곤할 텐데 커피나 한 잔에. 내가 특별히 주는 적선이니까. 시커먼 커피가 민주의 정수리 위로 천천히 그리고 굴욕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끈적한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 작업복깃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비참한 흙먼지 냄새가 씁쓸하게 뒤섞였습니다. 놀란 보육원장이 다급하게 뛰어와 미란을 말렸습니다. 이 이사장님,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라, 민주야. 하지만 미란은 보육원장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원장님, 고아원 장사 계속하시려면 후원자한테 똑바로 하셔야지. 저런 찌질한 기사를 쓰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격 떨어지게 시리. 명백한 모욕이자 폭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꿇린 민주는 소리를 지르지도 미란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자신을 보며 겁에 질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거대한 임무를 위해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서늘하게 삼켜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얼굴에 흐르는 커피를 말없이 닦아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 근데 민주야, 그게 내 인생이야. 평생 구질구질하게 남이 쏟은 물이나 닦는 인생. 미라는 콧방귀를 뀌며 바닥에 재단 후원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집어 던지고는 굼소리를 내며 세단으로 돌아갔습니다. 흙바닥에 홀로 남겨진 민주.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흩어진 기부금 서류 위로 향했습니다. 빳빳한 서류 봉투 겉면에 화려하게 박힌 로고. 때도 정밀 방위산업. 커피를 닦아내던 민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빳빳한 종이 위에 박힌 그 이름을 내려다보는 민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보육원 안쪽 아이들의 방. 작은 이불들이 나란히 깔린 바닥 위로 포근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어요. 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불을 걷어찬 아이들의 이불깃을 하나하나 목 끝까지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민주 이모, 나 잠이 안 와요. 뒤척이던 7살 막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웅얼거렸어요. 민주는 아이의 머리맡으로 다가가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작은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강아지 오늘 소풍에서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럴까? 이모가 토닥토닥 해줄게. 어서 자장. 아이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민주의 손등을 꼭 잡았어요.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으면서도 이모의 손을 놓기 싫다는 듯 엄지로 민주의 손등을 더듬더듬 문질렀습니다. 민주는 그 작은 손을 빼지 않은 채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이윽고 아이의 손가락 힘이 스르르 풀리며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이불이 밀린 아이의 배를 다시 덮어주고 베개에서 미끄러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8명의 아이가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불을 끄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복도로 나오자 흰머리가 성성한 보육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끔찍한 모욕 때문인지 원장의 주름진 얼굴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민주야, 고생 많았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올 때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 누가 온다고 하면 다 반가워하지만 민주 이모가 온다고 하면 유독 눈이 반짝반짝해지거든.
원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낮에는 그 여자가 몹쓸 짓을 해서 내가 다 미안하구나. 민주는 평소와 다름없는 맑고 단단한 미소로 원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아픕니다. 민주가 살며시 웃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는 건 제가 더 좋은걸요. 다음 주 주말에도 올게요. 아이들이랑 약속했거든요. 그래, 고맙다. 조심히 가거라. 원장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민주의 따뜻했던 미소가 조용히 거두어졌습니다. 불 꺼진 빈 사무실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어요. 철컥. 홀로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낮에 흙바닥에서 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빳빳한 종이 위로 선명하게 박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도 정밀 방위선언. 민주의 두 눈에 서늘하고 예리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지독한 이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대행 집무실로 극비 익명 제보가 한 통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전력화 평가 중인 차세대 침투 헬기 납품 과정에 치명적인 불량 부품이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불량 부품을 납품하는 원청 업체가 바로 서류에 적힌데도 정밀이었습니다. 차세대 침투 헬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진 한가운데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요원들, 바로